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제는 내면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뾰족한 송곳으로 마음을 찔러놓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머릿속을 정신없이 해놓고 평소 목소리가 그러니 적응해라. 밖에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말한다면서 세상 기준에 맞춰 그런 독설적인 말을 맞받아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가르침 청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내 앞에 인연은 내 하기 나름이라. 근데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 앞에 내 하기 나름이 통하겠습니까?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들을 위할 때 나하기 나름인 것이죠. 지금 우리 도반님이 준 저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로운 자들은, 조금 위에 있는 자들은 밑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가 만들어 나가라. 네가 너의 준 숙제이니 네가 펼쳐 나가라. 그게 또닥 거려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잘났음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나는 너보다 위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네가 극골당한 거야. 이게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누가 잘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이 시대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 간의 갭이 생겨서 그래서 절벽 시대를 맞이를 했어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의 갭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신량이라는 단위가 필요해요. 하나 되어 나가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정신량이라는 선순한 행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누구도 선순환을 일으키는 곳이 없어요. 정치권에서부터 여야가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운단 말이야. 왼손과 오른손이, 왼발과 오른발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어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물론 가르칠 때는 그 영적 차원이든 지식적 차원이든 지혜적 차원이든 자기를 뽐내기 위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얘기까지 막 입으로 직결어대는 경우가 무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이들은 그것을 몰라요. 내가 입으로 뱉어내는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다하지 못한 만큼의 그 무게에 나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보다 약한 이들이 오면 그들에게 모든 화풀이, 심풀이, 심의 논리로서 대하려는 경향이 무지 많은 것이죠.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있냐. 내가 내 일을 잘 풀어나간다면 그도 자기가 자기 일을 풀어나가는 만큼의 행위를 다 할 텐데 그도 자기 일을 풀어나가지 못하잖아. 선순환의 법, 그 행위를 누구한테 받아봤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받아봤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야의 계층이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네 법이 맞니 내 법이 맞니 이러한 논리로 싸움을 해나가고 있어요. 진정한 국가의 수장이라면 모두의 것을 수렴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반도예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마주봐. 해양 세력, 격가지의 핵심 미국과 핵심 몸통과 가해 몸통, 요게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진보라 해갖고 대륙 세력을 우선하고 또 바뀌면 보수라 해갖고 해양 세력을 우선에 들고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수장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권에선
내리치는 것, 여건에서 내리치는 것, 그로 인해 갖고 하나 되어 나갔고 그 어느 쪽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보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왕은 좌파우파로 나눠져 있는 바람에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아나가겠습니까? 육생 넘어 인생이라 내가 나의 유권자 하기를 위한 육생의 기본의 자리까지 올랐으면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 수준에 오른 이들이 정치인들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정치인들이, 여야로 나눠져 있는 정치인들이 나의 육생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자석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어디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백성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장이라면 양쪽 골 수렴에 둘 수 있는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카리스마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니들에게 풍겨나가는 것은 은은한 아우라지, 흔들리지 않는, 때로는 아플 때는 되게 아파봐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갖고 나의 철학적 사관이 더 우뚝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데, 성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누구한테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에요. 인간의 내면은 육생, 이기적인 면부터 나타나요. 내 육을 건사시킬 때는 인간은 육생량 앞에다 이기적인 게 됩니다. 내 먼저 육을 건사시키고 육의 안정을 취했을 때만이 인생 정신량,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법이지, 나의 육생, 이기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가 주어진 나의 위치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타적인 삶, 너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아픔은 나의 삶을 돌이켜보기 위한 계기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방편, 나의 성장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카운셀러로서 진정으로 나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카운셀러가 있으면 모를까. 이 모든 걸 절벽으로 맞이하는 이 시대,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 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이 마당에 만져주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어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먼저 주고 후회받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는 이 일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몰라.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도 표적인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표적인 것이야. 아쉬워서 찾아오는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이고, 선순환으로서 모든 걸 끌어가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인 것이에요. 또 하늘에서는 직접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가 가져온 육생의 기분만큼 많이 가졌는데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질 못하잖아.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 그러면 이들은 가진 것만으로 진짜 만족은 잠시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과연 행복할까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못 봐서 그렇지, 이들은 이들만큼의 아픔을 끼어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표적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아픔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인 것이고, 이 선순환을 이루지 못해 지금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과연 세대 차일까요? 시대 차일까요?